담보물건 중에 건전한건, 저당권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것이 이제 질권입니다. 질권은요, 이 전당포와 같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투자할 때 이 질권 개념을 아시면 좀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당포와 같다. 전당포는요, 부동산은 맡기지 못하죠. 우리가 전당포에 맡길 수 있는 것은 동산, 물건들 있죠. 시계 이런 것들 맡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뭘 맡기느냐? 채권들 있죠. 유가증권 있죠. 이런 것들을 전당포에 맡길 수 있어요. 부동산은 전당포에 맡길 수가 없습니다. 왜? 부동산은요, 등기를 넘겨줘야 합니다. 등기를 넘겨주는 거지, 부동산에 맡기는, 전당포에 맡기는 개념이 아닙니다. 등기를 넘겨주는 거예요. 맡길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뭐 등기 필정 해가지고, 필정을 뭐 맡기면, 뭐 옛날에는 했었는데, 그거 안 됩니다. 필정이 있지 않습니까? 등기 필정을 맡겨봤자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팔 때,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5만원만 더 내면요. 5만원만 더 내면, 결국 이 필정 새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전당포에 부동산을 맡기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못 맡깁니다. 그래서 질권 같은 경우는 부동산에 설정하는 것이 아니고 채권에 설정하는 것이 질권이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질물로 해서 하는 건데요. 자, 채권을 질물로 한다 그랬죠? 이렇게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 그림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갑의 부동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자, 은행에서 자,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이렇게 부동산을 취득을 갑이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채권액 3억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은행에서는 3개월만 딱 연체가 되면 이 채권입니다. 이 채권을 유동화 전문회사에다가 매도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부실채권을 배우게 되면요, 은행 입장에서는 뭐 BIS 자기 자본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Bank of International Settlement 해가지고 자기 자본 비율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야기하는데, 이걸 맞추기 위해서 은행 입장에서는 3개월만 연체되면 결국 이 채권을 매각을 해야 됩니다. 왜? 유지 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만약에 비하에서 자기 자본 비율이 떨어지게 되면 은행에 대출을 못하도록 제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동화 전문회사에다가 요거를 2억 5천에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요, 이 유동화회사는요, 이거를 을에게, 지금 옛날에는 개인이 가능했는데 지금 개인이 안 됩니다. 법인입니다. 법인에다가 2억 7천에 매도를 했어요. 채권을 매도한 겁니다. 이 부동산을 매도한 게 아니고 뭐예요? 이 채권을 매도한 거예요. 이게 샀어요. 그러면 을이 사면서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금융, 상금융에다가 이거를 담보로 맡깁니다. 이 채권을. 그러면 요 금고에서는 요걸 자금을 매도하면서 여기서는 이렇게 질권 설정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2억 5천짜리를 2억 7천에 사면서 2억을 이 금고에서 대출을 받은 거예요. 뭘 담보로? 채권을 담보로. 요때 설정하는 것이 질권입니다. 질권은 부동산과 상관이 없다 그랬죠. 근데 우리가 질권 설정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뭡니까? 이 담보력이 있느냐 없느냐 반드시 확인해야 되겠죠. 이 담보력이 있겠으면 어떻게? 이 부동산이 최소한 3억 이상은 낙찰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동산이 한 5억 간다. 그러면 채권 확보를 3억 할 수 있으니 이 채권에 대해서 2억을 빌려줬으니까 결국 안전한 투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질권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개인이다 하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번 보시면요, 자, 우리가 IMF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가 외환은행이 있었죠. 외환은행을 론스타가 샀습니다. 채권을 매입을 했죠. 자,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투자할 때 얼마에 샀는지 아십니까? 요거를 있지 않습니까? 얼마에 샀는가 하면 2조를 투자했어요. 2조를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론스타가 4, 5년 뒤에 팔고 나갈 때 얼마에 팔았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야, 나도 론스타와 같이 돼야 되는데 하는 꿈과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예, 항상 소망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이거를 짰습니까? 7조에 팔아서 7조에. 얼마의 수익? 5조의 수익을 외환은행이 남기고 나갔다는 거예요. 론스타가 남기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이 없죠. 200만 원 그러면 그러는데 그러니까 감동이 없으시더라고요. 예, 5조 수익을 남기고 나갔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구세청하고 이 세금 때문에 양도 차익 세금 때문에 지금 싸우고 있는데 저는 이 론스타 욕하지 말라 그럽니다. 왜요? 내가 나중에 론스타와 같이 돼야 된다 하는 이런 희망을 저는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욕하지 말고. 왜? 욕하는 사람은 항상 그 자리에 있잖아요.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절대 그 사람 발전이 없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론스타가 어떻게 해서 저렇게 했지? 나도 론스타 같이 돼야 되겠네? 하는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한번 다른 예를 좀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 IMF 때 한번 보시면요. 기본적으로 자, 이 아파트라고 하시면요. 자, 한 2억짜리 아파트가 있었다. 한번 보셔요. 2억짜리 아파트가 있었다. 그러면요. IMF 때 반값이 됐습니다. 거의 9천만 원 떨어졌어요. IMF 때 반값이 돼버렸습니다. 9천만 원 됐어요. 자, 이때 있지 않습니까? 2억짜리 9천만 원 됐는데, 자,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이 채권을 팔아야 되겠죠? 자, 아파트가 9천만 원 됐습니다. 여기 2억짜리 1억 8천 이렇게 잡혀 있었겠죠? 건전당 설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건전당 채권에서 못하니까 결국 이 채권을 팔아야 되겠죠? 그럼 얼마에 팔아야 되겠습니까? 채권을. 8천만 원에 채권을 은행에서는 판다는 거예요. 8천만 원에. 이거 1억 8천짜리 8천만 원에 사라 해도 무서워서 아무도 못 사는, 안 살아가요. 은행에서는 빨리 처분해야 되는데 안 사가. 왜? 은행이 지금 막 부도 막 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은행은 자금 확보해야 되겠죠. 자, 제가 첫 시간인가 둘째 시간에 이야기했을 겁니다. 자, 은행에서 있지 않습니까? IMF 때 예금 이자가 얼마 있습니까? 1금융이 몇 프로요? 기본적으로 1금융이 15%에서 20%였습니다. 예금 이자가. 2, 3금융은요 20에서 27%까지 줬습니다. 예금 이자가. 자, 그러면 이 당시에 내가 한 5억이 있었다. 내 자금이 현금이 5억이 있어서 IMF 때 이런 경우에 자, 보시면요. 2, 3이 1년 동안 가면 얼마입니까? 이자가 20%면 1억이죠. 1억 이자 받았습니다. 이야, 어마무시하죠? 5억이 1년 만에 6억이 됐어요. 어마무시하죠? 이야, 잘했다. 여기 혹시 IMF 때 이자 받아보신 분 있습니까? 몇 프로 받으셨습니까? 저한테 배우시는 분들이 모은행 본부장님부터 시작해서 모은행 지원장님들, 그 다음에 2금융, 3금융의 이사님들, 전무, 상무 이사님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와서 강의 들으세요. 그럼 제가 꼭 물어봅니다. 대출 얼마까지 해주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1금융은 15에서 20, 2금융은 20에서 27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예금해가지고 잘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어려움이 있으면요. 모이자! 하면 잘하죠. 으쌰으쌰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모기 운동 막 했죠. 그 1년 만에 거의 회복이 다 돼가지고, 그다음부터는 다시 5%, 4% 내려가 버렸습니다. 1년 동안 이자 잘 받으셨죠. 자,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이 채권에 대해서 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자, 한번 보세요. 5억짜리다. 이 채권 몇 개 삽니까? 8천만 원 채권 몇 개 삽니까? 6, 8에 48이죠. 6개를 매입했습니다. 6개. 6개. 이 아파트 채권 이거를 6개를 매입했어요. 자, 이분이 있지 않습니까? 자, A라 그러면요. 이분이 이 채권을 매입해가 뭐합니까?
이 집을 경매 진행합니다. 왜? 채권자니까 경매 신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이자 안 갚으면 바로 경매 진행할 수 있죠. 자, 경매 진행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얼마에 낙찰받습니까? 9천만 원에 낙찰받겠죠. 다른 사람들은요. 그런데 자, A는 1억 8천짜리를 8천만 원에 샀어요. 얼마에 입찰할 수 있습니까? 네, 이거 있지 않습니까? 1억 8천까지 이 사람은 입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8천만 원짜리 집을 1억 8천에 쓰시는 정신이 이상하신 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분들은 저분 정신이 이상하다. 저분이 좀 헷갈려 가셨다. 라는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라 그런가 하면요. 저분이 부실채권 투자하신 분이구나. 왜?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1억 8천짜리인데 8천만 원 샀죠? 자, 내가 이 8천만 원짜리 얼마짜리입니까? 8천만 원짜리입니까? 1억 8천만 원짜리입니까? 자,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현대백화점 상품권을 100만 원짜리 상품권을 자, 내가 50% 할인받아가 샀어요. 얼마에? 50만 원 샀어요. 100만 원짜리 50만 원. 자, 현대백화점 가가지고 내가 얼마 쓸 수 있는 거예요? 50만 원 씁니까? 아니죠. 100만 원 쓰는 거죠. 50만 원 샀지만 내가 100만 원짜리. 그러니까 이분이 8천만 원에 샀지만 1억 8천짜리입니다. 1억 8천까지 내가 권리 행사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1억 8천까지 쓰시는 거예요. 왜 쓰는가 하면요. 옛날에는요. 이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었어요. 세무사하고 부실채권 투자하자고 싸웠어요. 이것 때문에 소송을 했습니다. 판사 판결이 있지 않습니까? 이 수익에 대해서는 채권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다. 양도소득이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8천만 원짜리 9천만 원 집값이 어떻게 됐어요? IMF 끝나고 나서 2, 3년 되니까 다 올랐지 않습니까? 4억 됐지 않습니까? 2, 3년 되니까 다 두세 배 올라 버렸어요. 자, 8천만 원짜리 가지고 얼마 됐어요? 요까지는 세금 없죠? 1억에 대한 세금 없습니다. 3억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되면서 얼마요? 8천만 원짜리가 얼마 돼서 4억 돼버렸죠. 몇 배 수익이 생긴 겁니까? 어마무시하죠. 예, 8천만 원짜리 4억 됐습니다. 이게 몇 개? 6개. 얼마요? 6, 4, 24. 24억이 됐어요. 5억이 IMF 끝나고 2, 3년 되니까 24억이 돼 있어. 와 하고 놀라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보고 이야, 내가 참 안타깝구나. 내가 좀 빨리 했으면 야, 이런 상황이 되는데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립니다. 자,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다시 IMF 같은 시기가 왔을 때 이 부실채권을 알아가지고 투자하신 분들은요 절대 이 자리에 안 오십니다. 그런데 예금 해가지고 돈 벌었다 하신 분들은요 다시 나중에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또 강의 들으셔야 됩니다. 왜? 더 벌어야죠. 이렇게 벌었는데 이 자리에 뭐하러 오겠습니까? 다른 사람 쓰면 되지. 인생길이 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모르고 어떻게 이 개념을 알겠습니까? 이런 경우에 자, 내가 돈이 없어. 나도 이걸 몰라. 이 개념을 몰라. 이때는 어떻게 해요? 이 개념 아는 이 법인 투자자 여기다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금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자금을 여기 넣으면 되는 거예요. 이자 받고. 아니면 같이 공동투자로 해가지고 이렇게 질권 설정 딱 해놓으면 만약에 이 물건이 증명이 지내가지고 배당이 되면요 제일 먼저 누구한테 배당받느냐? 이 사람이 제일 먼저 배당받습니다. 질권자가. 질권자한테 불러요. 법원에서 이 채권자하고 건전한권자하고 이 질권자를 부릅니다. 보는 앞에서 질권자한테 먼저 돈 줘요. 그 나머지 돈을 건전한권자한테 줍니다. 그래서 이 채권이 안전하면, 이 집이 안전하면 채권 안전할 것이고 질권도 안전한 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개념을 아셔야지 나중에 지금 경기가 안 좋아져 가지고 여러 가지 물건들이 막 나왔을 때 투자를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IMF가 왔습니다. 은행 가시겠습니까? 채권 투자로 가시겠습니까? 다들 채권요! 그러죠. 그런데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는 안전하고 여기는 불안한데 일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론스타 욕하지 말라 그랬죠. 론스타는요, 이런 위험을 알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5조 수익, 5조 그러니까 감이 안 오시는데 엄청난 거 아닙니까? 4년 만에 5조 벌었다면 엄청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확실하게 알아야지 이렇게 담대하게 투자를 할 수가 있지. 모르면 또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벌었다고 만족하고 있어요. 나중에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그분들은. 그래서 이런 개념들 자 이해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권 모습은요, 이렇게 설정됩니다. 자, 건전한 설정이 됐죠? 이 건전한 건을 유동화 전문회사가 매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매입을 했어요. 넘어갔다가 다시 이것이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BS 투자 개발. 제가 법인 만든 것이, 저도 이제 부실채권을 투자하기 위해서 저도 이제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투자금 얼마씩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S 투자 개발 대부에서 샀어요. 그 다음에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투자자를 모집해 가지고 이렇게 같이 투자하는 겁니다. 누구요? 신익기 씨죠. 채권자. 대부죠. 이렇게 해서 같이 투자해 가지고 수익을 나누는, 아니면 이자를 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수익금의 얼마를 같이 배분받을 수도 있는 거고, 운영비를 좀 빼겠죠? 운영 빼고 나서 이렇게 배분해주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개념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질권 보시면 1, 1-1, 1-2, 1-2-1 이렇게 해서 부기등기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종속된 등기입니다. 그래서 이 질권 등기는요, 이거와 똑같아요. 아킬레스건이라고 그러죠? 꽉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질권자는 아킬레스건을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투자가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개념 이해하셔야지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요거 질권. 질권은 무슨 물건? 담보 물건 중에 질권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